정부가 26일 날 또 PBR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면은 종합지수는 상당히 위로 가고 전 종목들이 유상향하지 않겠나. 다른 섹터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오늘은 김영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입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예. 유튜브 구독자 5만 달성을 하셨다고요. 예, 우리 요 구독자 웅달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한번 올 때마다 제가 유튜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 한 시작 현재는 한 2년은 안 된 것 같는데 5만이 넘어서 제가 100명 초대해서 여의도에서 치킨 소맥 파티를 합니다. 아, 치맥 이벤트. 예, 요번에 토요일 날. 예. 100명 그거 뭐 아직 마감 안 됐나요 혹시? 마감됐습니다. 한 확률은 300명 신청해서 100명 이렇게 했습니다. 뽑으신 거군요. 예. 야,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받고 싶다 해서 제가 옛날에 선물 받은 뚜꺼비 검이 있어요. 뚜꺼비 이렇게 검부치. 그래서 저걸 그날 저녁에 다 길을 모아가지고 다 손에 악수 이렇게 하면은 다 길을 좀 전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김영욱 대표님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만나고 싶은. 근데 우선 구독자 5만 너무 축하드리고 예. 앞으로 또 10만, 15만 가셔야죠. 예. 예, 부탁합니다. 예. 그때도 또 치맥 파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증시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은 그 미국 그 엔비디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관심이 되게 쏠렸었는데 예. 진짜 그 시간외로 급등하면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증시가 좀 훈풍이 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증시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가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연기되면서 좀 시장에 잠깐 침체가 오니 안 오니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미국의 전반적으로 대행주들의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뭐 6월달에 인상하든 8월때 인상하든 그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경제지표가 좀 물가가 좀 높이 놓으면은 또 오히려 금리 인하 빠르게 할 수 있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은 계속 역사적인 신고가 나온 상태에서 위로 좀 당분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보는 차트는 우리나라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는 차트는 현재 오늘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2664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지수가 2700 약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물대가 좀 많은데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2800, 2900, 3000까지는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 3000 근처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PBR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된다면은 PBR 낮은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하고 저 PBR 종목들이 상승한다면은 약간 2,900, 3,000원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는 제일 먼저 3,000 간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700 여기만 위로 가면은 2,800, 2,900 이렇게 열려 있다 보고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특별히 실적이 문제 없다 하면 다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그렇게 보고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면은 현재 이렇게 차트상 지지가 되고 우상향 제가 볼 때는 그래서보다는 코스닥도 빠르게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차트를 간단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우가 그 역사적인 신고가 일본, 자 나스닥, S&P 500, 자 반도체, 자 니케, 일본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갑니다. 대만도 보십니다. 신고가 다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독일 역사적인 신고가. 사실 우리나라는 또 중국하고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했으면 굉장히 영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심천, 상해, 홍콩, 항생
지지가 되고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에 부양책이 성공한다면은 우리나라한테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렇게 상승한다면은 우리나라도 화학업종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와, 중국도 오늘 보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금리 인하도 네. 한다고 하더니. 자, 그리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왔어. 외국인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3년 동안 한 50몇 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18조 사고 외국인 한 11조 정도 샀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한스 빼면은 매도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날짜를 1월 2일부터 현재 2월 20일까지 날짜를 이렇게 찍어놨는데 외국인들이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대표님 보면 약 오늘도 1,600억 약 10조를 샀습니다. 작년에 11조밖에 안 샀는데 벌써 2달도 안 됐는데 10조 정도 샀잖아요. 진짜요? 이 종목 주로 종목들은 보면은 기아차, 현대차, 삼성물산, 국민은행, 보험주, 은행주 자, 이런 종목들을 골고루 PBR 낮은 종목들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또 정부가 26일 날 또 PBR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면은 종합지수는 상당히 위로 가고 전 종목들이 우상향하지 않겠나. 그럼 다른 섹터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지수는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진짜 저 PBR 주식들을 외국인들은 담기 시작한 거군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출도 잘 된답니다. 예. 반도체, 조선, 그리고 뭐 자동차. 네. 작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도 한 2.1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부양책으로 주가 상승하잖아요. 그 환경은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PBR 정부 정책 그리고 미국 현재 신고가 나와서 계속 우상향. 자, 이렇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재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와, 그렇군요. 오, 진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연말로 갈수록 2,800, 2,900, 3,000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중국 증시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중국 장관 뭐 이렇게 교체를 하고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금리도 이번에 최근에 또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내수가 살라지 않겠나. 그래서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월 26일부터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후에는 좀 그럼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자 종목을 보니까 PBR 낮은 종목들이 처음에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일단 종목 한번 보면은 자 현대산업개발 자 PBR이 0.4. 그리고 뭐 삼성생명, 기아차, 예. 기아차는 PBR 1.2지만은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자, 삼성물산, 그리고 뭐 KT, LG, 자, SK, KB금융, 은행주, SK, SK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관들 같이 PBR 낮은 종목들이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한 4년, 3년 만에 PBR 1, 3, 4가 된 종목이 많답니다. 1에서 3, 4요? 예. 그래서 3배, 4배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뭐 채찍과 당근 또 이렇게 하고 회사 대기업들도 또 따라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 정책대로 PBR 현재 1, 거의 평균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PBR이 1.5, 뭐 2 이렇게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은 기아차, 현대차, 삼성생명 이런 거 보면 매일 사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삽습니다. 한번 보세요.
금액으로 치면은 자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한 달 통계인데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또 재벌에서도 회사도 따라주고 이러다 보면은 저는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재 한국전력 그리고 뭐 태광산업 PBR은 태광산업 0.2 낮지만은 상승하다가 시장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현금 수익이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사주도 살 수도 없고 배당도 못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리는 거죠. 네. 그런 종목이 이마트 보세요. 롯데쇼핑 자 돈을 벌지 못하는 단지 정부 회사에 정부가 이제 입김이 강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그리고 또 자사주 소각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롯데 지주 이제 이런 종목들은 돈을 못 버니까 못 가고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26일 날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26일 날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된다면은 이렇게 강한 종목은 계속 홀딩. 네. 예, 장기적으로 하반기 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또 이런 실적이 따라주지 않고 PBR은 낮다 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매도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PBR이 단순히 낮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고. 그렇죠. 네. 야, 자꾸 하는 이유는 배당 첫째. 네, 배당 줄 수 그다음에 있느냐. 자사주 소각. 자사주. 그러니까 밸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종목 현재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해보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기아차, 자 현대차 야. 이렇게 너무 많이 사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단타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죠. 예. 단타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예, 가가. 그래서 보유자들은 그냥 특히 뭐 우선주 또 이런 종목 가지고 있다면 그냥 26일 날 발표하더라도 약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소문난 잔치에 가보면은 진짜 잔치국 수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 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아까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매도해주고 앞으로 그런 종목은 생각보다 많이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표님은 은행주도 투자하세요?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종목 잘 안 합니다. 안 하시는. 예, 주로 그냥 뭐 하이니스, 예, 뭐 좀 장기적으로 그냥 손실이 작긴 하고 좀 길게 보는 종목. 저는 LG전자 물리 있지만은 LG전자 10한 5만 원 보고 이렇게 매매하죠. 네. 네. 은행주는 제가 워낙 지금까지는 배당도 작게 해주고 배당 좀 많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해주지만은 정부 입김이 너무 강합니다. 조금만 장사 잘 되면은 이자 깎아서 이자 깎아요. 이렇게 상승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네. 그렇게 된 거죠. 이제는 이제 배당도 많이 해주고 자사도 소각할 가능성이 많죠.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자만 깎아라 아니고 자사도 소각 배당 쪽으로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은행주가 잘 갑니다. 이제. 그렇군요. 네. 네. 은행주도 이제 저도 은행주를 사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은행주도 저렇게 오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또 대표님이 궁금한 게 저 PBR 이 열풍이 불면서 지주회사 다시 보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지주회사가 뭐 더블 카운팅 같은 이슈로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 통해서 지주사도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지수 회사들은 보통 보면은 대기업들이 지수가 있고 좀 작은 회사는 없다 그죠? 네. 그 10대 회사들은 다 있다 그렇게 보이시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개인들은 PBR 낮은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은행 국민은행 투자할지 뭐 하나 은행을 투자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지주회사도 많잖아요. SK, LG 뭐 많기 때문에 ET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 좋지 않겠나.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정부에서 만약 26일 날 밸류 프로그램 발표하고 그러면은 증권회사 그다음에 각 대기업들에서 호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뭘 준비하냐면은 일단 펀드를 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ETF를 만들어서 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기업을 되살리 보면은 2차 전지가 ETF 종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ETF에 그 종목을 편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종목이 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저 다른 데서 많이 안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26일 날 이후에 증권회사에서 ETF 펀드를 많이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상장한다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지주회사 여기 봅니다. 자 지주회사 여기 보면은 이 종목들이 편입되는 게 다 프로테이저가 녹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LG, 뭐 SK, 현대 지수상은 모은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들은 26일 날 정부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하고 난 후에 약간 밀렸을 때 이 종목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증권사에서 또 이런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 LG, SK 비율 비슷하게 맞춰서 이 종목도 사야 됩니다. 현물을 사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많이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 이런 종목, 코드 넘버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최고 수혜주죠. 배당, 자사주 소각. 와. 그리고 대기업들이 현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대부분 3세 이렇게 경영권이 생겨됐잖아요. 옛날처럼 뭐 회사를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뭐 교통세 이렇게 뭐 빼고 뭐 어떤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일감 몰아주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네. 결국 지주에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렇게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이런 ETF가 좋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배당 또 다른 또 있습니다. 배당 그리고 밸류 뭐 이런 종목 보면은 종목을 잘 분석해보고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자 ETF 자 종목 제가 클릭 다 합니다. 자 코드 넘버를 한번 보라고. 은행 자 은행도 이렇게 그다음에 고배당 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은행 위주로 이렇게 그다음에 정권 자 여기서 정권주는 저는 당분간 부동산 쪽에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밸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26일 발표하면은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이와 비슷한 게 또 ETF가 출시된다면은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유심히 보고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야, 그렇군요. 와, 지주회사 ETF가 있다는 건 저는 지금 처음 알았네요. 제가 이제 매매를 전에 투자자다 보니까 제가 이런 별 프로그램이 왔을 때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 것이 좀 생각해보고 제가 이 종목들을 저번에 내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는 코덱스 레버리도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은 이 종목이 좋습니다. 네. 오히려 지주에서 ETF 딱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좋지 않겠나.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정부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 입김이 또 강하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께서 뭐 떡볶이 먹자 이러면 또 재벌 회장들도 이렇게 모이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정책만 잘 준비한다면은 기업에서 또 우리 투자자들도 이렇게 호응을 하면은 이런 종목은 많이 갈 거라 봅니다. 네.